파워포인트 자격증 과정 오늘 3회차 수업으로 슬라이드 3 작업하겠습니다. 2016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다음 문제를 작성하던 파일을 불러오기로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이번 주에 작업하던 파일 목록에서 열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지난번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은 3번 슬라이드 열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표시줄에서는 파일 탐색기 아이콘 노란 단추 클릭하셔서 문제 파일 여실게요. 문제 1 08A 더블 클릭하십니다. 3페이지 문제 3 슬라이드 3 열어놓으시면 되겠고요. 60점 배점으로 세부 조건은 간단합니다. 동영상 삽입에 있어 세부 조건인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을 오른쪽 하단으로 삽입한 동영상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텍스트 내용에 있어서의 설정은 문단에 대해서 지금 수준에 따라 2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 수준에 대한 글꼴과 줄간격, 다음 수준에 대한 글꼴과 줄간격 설정을 한글이나 영어 똑같은 설정으로 해주십니다. 특히 영타 입력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시간 내에 작업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타자 연습 잘 하셔서 입력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3번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파일은 최소화하신 다음 작업 표시줄에서 파워포인트 우리가 열어놨던 답안 작성 파일 찾아서 펼치십니다. 상단에는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실게요. 다음 작업으로는 우선 영어 내용을 상단의 텍스트 입력란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입력을 화면 보시면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대소문자 구분해 입력하고 입력을 다 마치신 후에 목록 수준이나 또는 글머리 기호 등에 대한 설정 그리고 글자 크기 등의 설정은 입력을 다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입력이 다 됐다면 우선 입력한 내용에 따라 글꼴이나 또 목록 수준, 크기, 줄 간격, 글머리 기호 등 설정을 먼저 한 다음 해당 설정이 완료된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배치한 다음 한글도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위치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위치 설정, 문제 파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DF 문제 파일을 작업 표시줄에서 찾아서 여시고요. 기준 위치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최소화하신 다음 테두리에서 드래그해서 이동하십니다. 적당한 위치, 종이로 출제받은 답안 파일을 보며 위치 이동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첫 번째 줄 드래그해서 첫 번째 문단을 블록 설정해 볼게요. 글꼴에 대한 설정은 홈 메뉴에서 가능하시겠습니다. 홈 메뉴에 글꼴 클릭하셔서 굴림 입력하십니다. 한글로 굴림 쓰시고 엔터까지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24포인트로 엔터, 또 굵게 설정하십니다. 지금과 같이 제목에 대해서 굵게 설정을 위해서 제목은 별도로 블록 설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도 적용을 해볼게요. 글머리 기호의 목록 단추를 누르신 다음 해당되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십니다. 그다음 개별적으로 다음번 줄에 대해서도 블록 설정하시고 설정하셔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텍스트 박스 자체를 선택하고 같은 글꼴이기 때문에 글꼴을 똑같이 굴림으로 엔터 눌러 일괄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텍스트 박스 전체 블록 설정하든지 텍스트 박스를 자체 선택하신 후 글꼴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또한 24포인트 엔터, 여기에서 줄 간격도 함께 설정을 해주십니다. 줄 간격 1.5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 제목에 대해서만 드래그하고 굵게 설정 하나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굵게와 글머리 기호 변경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드래그로 블록 설정하십니다. 나머지 내용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 수준 변경, 키보드에서 하실 땐 탭키, TAB 키 눌러주시고 상단의 도구 단추를 이용하실 때는 목록 수준 눌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대로 20으로 굴림 그대로 20포인트로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굵게 설정이 없고요. 글머리 기호만 제시된 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마치면 되는데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는 as로 끝났어요. 내용이. 그런데 시험에서는 1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파일을 다시 최소화하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해당 내용이 해당 문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의 크기 조절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조절해서 작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십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 테두리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더하기가 있는 모양일 때 복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시면 수직으로 나란하게 줄을 맞춰 복사됩니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신 채로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간격을 고려해서 위치를 시키시면 되겠고요. 복사가 완료되면 아래쪽으로 복사해 놓은 텍스트 박스에는 다음번 내용을 다시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누르시고요. 한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지워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드래그 하시고 바로 타이핑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똑같은 줄 간격의 글자 크기, 글꼴, 그리고 글머리 기호 똑같이 한 상태에서 내용만 아래쪽으로 한 번은 영어, 한 번은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글자 들어온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서 Shift Enter,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시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hift Enter 눌러 줄을 바꿔줍니다. 여기서도 Shift Enter 눌러 문단을 바꾸지 않고 줄만 바꿔줍니다.
바로 이 부분 계속해서 입력하면 오른쪽 끝까지 될 텐데요. 텍스트 박스 크기를 줄이셔도 되지만 강제 개행하지 않고 Shift 엔터로 문단은 유지하며 줄만 바꿔주도록 해주시면 쉽게 제시된 대로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하실 때는 텍스트 박스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삽입하셔도 되세요. Shift 엔터 안 누르시고 너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글자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쭉 끝까지 쓰시고 하시는 방법 있죠? 네, 여기서 엔터 누른 걸, Shift 엔터 누른 걸 지워볼게요. 한 칸 띄고 딜리트, 클릭, 한 칸 띄고 딜리트. 네, 그냥 입력을 아까 시켰으면은 이 정도로 아마 내용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줄이시게 되시면 어느 정도는 이게 원하는 대로가 가능한데 지금 중자 하나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시간을 소비하시지 마시고 박스의 크기를 키워서 큰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Shift 엔터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Shift 엔터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두 개의 텍스트 박스를 별도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지 않고 원래 하나의 텍스트 박스 안에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 방법이 편하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단이나 글꼴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이 방법대로 안 하고 또 그냥 텍스트 박스 하나에다 계속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예제를 다룰 때는 복사하지 않고 텍스트 박스, 컨텐츠 박스 안에 그대로 각각 내용을 모두 입력시키면서 글머리 기호나 또는 목록 수준을 바꾸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중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제목은 굵게 설정으로 24포인트, 한글이나 영어 똑같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단의 내용들은 같은 글꼴 굴림으로 20포인트 설정입니다. 굵게 설정은 하지 마시고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줄간격 설정, 줄간격 1.5로 설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추는 끝 부분은 텍스트 박스를 더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크더라도 이 아래 원까지만 오게 하려면 Shift 엔터를 눌러서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경우는 띄어쓰기 공간이 있는 경우 딜리트로 한번 지워주시는 건 수동으로 하셔야 되세요. 텍스트 박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내용을 오른쪽 부분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강제 개행인 엔터를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별도의 문단으로 글머리 기호가 별도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엔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Shift 엔터를 누르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동영상 삽입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파일 확인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문제 파일 찾아 열어주시고요. 동영상은 항상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은 저장 위치가 내 PC의 문서 폴더, 또 ITQ 폴더, 그 안에 픽처 폴더에 시험에서 사용할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 그림 파일 이외에 동영상 파일, WMV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삽입한 후에는 동영상에 대한 설정으로 2가지,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파일을 최소화해 접어놓고 메뉴, 파워포인트 화면 프로그램에서 메뉴는 삽입 메뉴 클릭하십니다. 오른쪽 편 미디어 그룹 보실게요.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단추를 클릭하시고 내 PC의 비디오,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넣으실 때는 내 PC의 비디오 클릭해 선택해 주십니다.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던 폴더를 인식을 한다면 바로 문서 폴더의 ITQ 픽처 폴더가 되고요. 동영상도 바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왼쪽 편에서 문서 폴더를 선택하고 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픽처 폴더까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픽처 폴더 안에는 동영상 말고도 그림이 몇 개 더 있죠. 지금은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이기 때문에 동영상만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고 삽입 클릭하십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슬라이드 내에 그림이나 동영상 등 삽입하면 슬라이드의 정가운데, 상하, 좌우 기준 정가운데에 삽입이 되고 개체가 선택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상단에는 바로 해당 개체에 대한 도구, 메뉴가 뜨고요. 리본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가자마자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체 선택된 상태로 상단에서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을 클릭하십니다. 여기에서 재생에 대한 시작 설정이 되겠는데요. 시작에 있어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슬라이드가 열리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시작에 대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십니다. 자동 실행 클릭을 하지 않아도 슬라이드가 열리자마자 자동 실행되도록 선택해 주시고요. 이게 한 30초 정도인가 1분인가 하는 동영상 같은데요. 30초였던 것 같은데 끝나도 다시 반복해서 재생이 되도록 반복 재생에 체크 넣어 주십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결과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2가지 설정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해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볼륨이 기본이 높음인데요. 네, 여기에서 볼륨 조절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하세요. 제가 재생하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는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 또 크기 조절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크기를 살짝 줄이고, 크기 조절은 항상 꼭지점에서 비율을 유지하도록 조절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원본 비율 유지하며, 비율이 유지되죠? 비율 유지하며 크기 조절되도록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일 때 드래그해서 배치시키십니다. 융합되어 글자 아래쪽 정도 걸치게 생각보다 작은 크기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 하단 중 글자와 사이에도 한 글자 정도 들어가는 위치 융합되어 아래쪽 줄에 맞추고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재생을 눌러볼게요. 일시 정지, 일시 중지 누르고요. 지금까지 작업을 다시 저장하십니다. 3번 슬라이드까지의 작업 처리가 완료된 상황으로 중간중간 저장을 해가며 시험에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자동 실행 여부와 반복 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에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죠? 현재 슬라이드에 대한 슬라이드 쇼를 클릭해 볼게요. 자동 재생되고요.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자동 재생이 되고 석유도 아직 없습니다. 끝까지 다 완료되면 다시 반복 재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이 반도체인 GDP 세계 10위라는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자유, 창의와 혁신을 즐기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키우는 한국 생산성분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네, 반복 재생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재생을 해 나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에서 방향키를 위로 하시게 되시면 위쪽 슬라이드로 이동이 돼요.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방향키 위 방향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슬라이드가 전환이 됩니다. 목차 슬라이드로 이동해 볼게요. 이번 목차 슬라이드에는 하이퍼링크 적용되어서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4번 슬라이드로 이동되는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마우스 휠을 굴리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클릭해서 쇼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 글자 누르면 4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클릭. 재생되고 있을 때에도 슬라이드 자체를 클릭하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이 됩니다. ESC 키 누르셔서
슬라이드 쇼 마치면 4번으로 넘어오면 다시 3번으로 이동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작업 잘 처리된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시험 시간에는 이것을 확인해 볼 그런 여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오른쪽에 잘 배치하고 크기 조절하신 다음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의 체크, 설정만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쇼에서 재생 여부, 반복 재생 여부, 자동 재생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셔도 이것만 체크가 잘 되어 있다면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4번 슬라이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추가 예제로 한 번 더 작업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작성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시간에 작성해 답안 작성하던 파일 있어요. 저장해 놓은 파일 확인해 보십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찾던지 사용하시고 계셨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찾아 여시면 되세요. 이렇게 1111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게 두 번째인 추가 예제 파일인데요. 보인다면 바로 클릭하시고 확인이 안 되신다면 찾아보기를 클릭해 찾아보기 클릭 열기 대화 상자에서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폴더가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왼쪽 편 탐색창에서 문서 폴더를 선택하십니다. 문서 폴더 내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답안 작성하던 2번 예제, 두 번째 예제 답안 작성하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십니다. 표지 디자인 1번 슬라이드의 작업이었고요. 왼쪽 편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까지 지난 시간 도형과 텍스트 상자 함께 이용해서 작성하셨습니다. 여기에 3번 슬라이드 열어놓고 제목 입력과 텍스트 내용 입력, 또 동영상 작업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일부에서 첫 번째 예제는 텍스트 박스를 각각 따로 크기 조절해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구성하셨는데 이번에는 복사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고 또 텍스트 박스의 크기 조절 필요에 따라서 크기 조절이나 위치 이동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크기 조절 또는 위치 등을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 텍스트 박스 하나의 텍스트 박스 안에 작업을 해 보실게요. 일부와 다르게 텍스트 박스 하나에 작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강제 개행으로 엔터 누르지 않고 시프트 엔터로 문단 바꾸지 않고 줄만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작업으로 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상단 제목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제목을 먼저 입력시키십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영어 내용이 있고요. 또 한글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 파일을 우리가 아직 열지 않았어요. 문제 파일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노란 단추를 찾아 클릭하십니다. 파일 탐색기에 ITQ 폴더 창인데요. 문서 폴더, 내 PC, 문서, ITQ 폴더 창입니다. 그래서 문제 2, 11A 여시면 되세요. 문제 2, 11A를 더블 클릭합니다. PDF 파일, 문제 파일이 되겠고요.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까지의 작업이고 현재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표 슬라이드 나오거든요. 차트 슬라이드. 더 아래쪽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도형 슬라이드고 표 슬라이드는 이 왼쪽 편에 있죠. 가로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차트 슬라이드에서 가로 스크롤 바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고요.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로 맞춰 볼게요. 네, 이 문제 또한 앞서 실습해 봤던 예제 1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60점 100점으로 글머리 기호 종류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 앞에 첫 번째 수준은 똑같고요. 두 번째 수준의 기호 바꿔주시면 되고 줄 간격은 계속해서 11.5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수준의 문단은 굴림 24pt 굵게로 전체적으로 1.5줄이 되겠고 다음 수준은 굴림의 20%로 굵게만 적용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 내용 먼저 입력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의 위치는 영어 텍스트의 오른쪽 편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파워포인트 찾아서 띄우시면 되고요. 우리 작업하던 파일명 상단 제목 표시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내용을 다 한글까지 포함해 끝까지 다 입력을 한 다음 텍스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줄 간격이나 텍스트 박스의 크기, 글머리 기호나 목록 수준 네, 이런 작업들은 입력 다 마치고 나서 해볼게요. 영어니까 우선 영어 대문자 입력부터 합니다.
엔터 누르시고 이제 한글 입력 작업 하십니다. 한영키 누르시고요. 이제 입력 완료되셨다면 처리 작업하겠습니다. 입력을 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글꼴이나 크기, 줄 간격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 전에 미리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 글꼴, 크기, 줄 간격 등 설정을 미리 하신 채로 작업하셔도 되십니다. 전체적인 컨텐츠 박스, 즉 텍스트 박스의 테두리를 클릭해 모두 선택을 해줄게요. 텍스트 박스 자체를 우선 선택을 하십니다. 글꼴과 크기 그리고 줄 간격 일괄 설정하는 걸 먼저 할게요.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홈 메뉴로 이동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적용하십니다. 클릭하시고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까지 눌러 글꼴 적용을 굴림으로 우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글꼴 크기는 24포인트니까 24포인트로 우선 설정을 해볼게요. 24포인트 설정. 기본이 28포인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크기로 28포인트로 설정이 완료됐고요.
24포인트로 28포인트가 제목 글꼴 크기인 24포인트 설정으로 줄간격 설정해 보겠습니다. 줄간격은 지금 홈 메뉴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와 줄간격 두 가지에 대해 적용하십니다. 줄간격을 클릭해 펼치시면 1.5 보이실 거예요. 1.5로 클릭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줄간격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는 글꼴이 자동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 복잡하니까요. 줄간격을 먼저 1.5로 설정을 해보고요. 줄간격에 의해 글자의 크기가 변경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간격에 대한 설정 1.5로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24포인트 해볼게요. 24포인트로 하고 엔터 누르시면 24포인트로 되고 1.5 줄간격 으로는 됐는데 글자가 이렇게 넘쳐서 텍스트 박스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본문에 해당하는 20pt 설정한 후 제목에 대해서는 24포인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목록 수준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 제목과 같은 24pt 설정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목록 수준 설정으로 자동으로 20pt로 설정되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줄간격 설정을 먼저 하신 다음 굴림 24pt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신 다음에는 제목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목록 수준에 대한 드래그로 진하게를 설정을 하십니다. 굵게 설정하시고요. 이 블록 설정한 이 부분에 대해 글머리 기호 적용하십니다. 글머리 기호 클릭하셔서 같은 글머리 기호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줄만 적용했지만 사실 전기차의 개요, 전기차 개요도 같은 굵게 적용과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되돌리기 클릭하시고 굵게 적용한 것도 되돌리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줄을 블록 설정하고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당 내용을 블록 설정하실 때는 텍스트만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 텍스트만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전기차의 개요, 전기차 개요 또한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드래그 하십니다. 한꺼번에 안에 있는 소제목에 대한 설정을 위해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을 지금처럼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해서 1수준에 대한 내용 드래그로 선택 후 진하게 굵게를 설정을 해 보실게요. 그러신 다음 글머리 기호 또한 선택해 주시고 일괄 적용하십니다.
화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 드래그 해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개요의 하단에 있는 내용 또한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십니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텍스트, 문단, 내용도 컨트롤 키로 드래그가 가능한데요.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이 기능이 되지 않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표에서는 여러 셀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텍스트 박스 내에서의 동떨어져 있는 글자에 대한 블록 설정은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키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현재 블록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 수준 변경하십니다. 메뉴는 홈 메뉴가 되겠고요. 단락그룹 내에서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편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그리고 글자 크기도 다음번 글자 크기 단계인 20포인트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 24, 전체 내용에 대해 24포인트 설정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목록 수준 변경하는 두 번째 수준에 대해서는 목록 수준 늘림을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 크기까지 또 위치까지 이동이 됐어요. 다시 목록 수준을 줄임 누르시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요. 키보드에서는 TAB 탭키 누르시면 조금 전에 누르셨던 목록 수준 늘림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탭키를 눌러볼게요. 탭키 누르시면 내용을 끝까지 블록을 안 잡고 해당 문단의 일부만 잡았더라도 단락 설정은 적용이 되는데요. 동시에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하실 때는 Shift 누른 채로 탭, 네. 탭, 목록 수준 늘림, Shift 탭, 목록 수준 줄임. 네, 그 역할을 하는 단추가 바로 단락 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목록 수준 늘림으로써 글꼴 굴림의 20포인트까지 설정은 됐고요. 여기에 글머리 기호 적용하시면 되시죠. 글머리 기호에 목록을 펼치신 다음 보통은 시험에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 기호 중에 적용하도록 쉽게 나옵니다. 클릭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혹시 다른 기호를 이용해야 된다면 목록 단추를 다시 누른 다음 보여지고 있는 기호 이외의 기호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에 그림이나 사용자 지정 또는 그림 단추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글머리 기호 이외의 기호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취소를 누르고요. 네, 화면을 클릭하고 살펴보면 이 오른쪽 편에 사용하며 자동차 중 하나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 맞는지 끝부분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B 또 쉼표까지 해서 잘 처리가 되었는지 똑같이 작성해야 되니까 작업 표시줄에서 PDF 문제 파일 찾아 클릭하십니다. 네, 끝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다른 조절하지 않으셨는데요. 자동으로
오른쪽 부분의 글자 위치도 잘 맞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영어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박스를 이제 줄일 수는 없죠. 같이 줄어들으니까요. 그러니까 Alt Enter, Shift Enter 누르시면서 강제 개행하지 마시고 줄만 바꿀 수 있도록 Shift Enter 키 눌러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동영상 삽입 해주실게요. 똑같은 설정으로 항상 시험에서 같은 위치의 동영상을 삽입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중간 작업으로 우선 저장을 클릭해 볼게요. 저장 단추 클릭합니다. 한 가지 안 했네요. 박스 크기는 지금은 조절하실 필요 없고요. 딱 맞아서 떨어질 때는 박스 크기 조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신 것보다 조금 더 가깝고 시작하는 위치는 상단에 있는 이 도형 기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위치 이동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화면 클릭해서 텍스트 박스를 우선 선택하신 후 테두리에서 드래그로 위쪽과 왼쪽으로 이동을 해 주실게요. 위쪽과 왼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하신 후 클릭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동영상 이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메뉴 클릭 후 오른쪽 비디오 클릭하십니다. 내 PC의 비디오 메뉴 클릭하신 다음 항상 같은 위치인 문서 폴더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동영상을 찾아서 선택 후 삽입하시면 정가운데 삽입이 되죠. 삽입까지 눌러 정가운데 삽입되면 먼저 할 일로는 재생 설정을 하십니다. 상단에 재생 메뉴 탭을 클릭하시고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계속 끝나도 되돌아 처음부터 다시 계속해서 반복 재생 되도록 선택해 주시고 시작 옵션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재생되도록 목록 단추를 클릭해 자동 실행으로 자동 실행 클릭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두 가지에 대한 설정이 됐다면 크기 조절과 위치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 먼저 이동을 해 볼게요. 기준을 잡으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를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파일 보며 확인해 보십니다. 네, 여기 이 도형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윗부분 마찬가지로
네, 이 글자 중간 정도 높이로 간격은 이 정도 떨어져 있다. 간격이 이 정도 떨어져 있다 하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크기 설정하시면 되세요. 기준을 맞출 곳이 많죠. 도형 기준, 아래는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쯤, 위는 어디쯤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위치는 사실 기준 잡으려면 여기 글자 의자 기준, 네, 의자 기준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근처에 있는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나 크기 함께 고려해 설정하십니다. 너무 딱 안 맞추셔도 되고 어느 정도만 일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위치로 이동하셔도 되고 또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웬만큼만 적당히 맞추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결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위아래로 우리가 조절하면서 위치를 잡았지만 사실은 꼭지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원래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일단은 맞춰 놓고 나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맞춰 놓고 나서 이 왼쪽의 위 꼭지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위나 또 옆으로만 조절을 하시다 보면은 납작하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원래의 원본 비율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꼭지점에서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저장까지 누르겠습니다. 저장 눌러 3번 슬라이드의 작업은 입력 오타 없이 천천히 잘 하시고 이런 내용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줄간격과 글자 크기 등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글자 크기는 제목 글자 크기 기준으로 24pt 그리고 굴림으로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 줄간격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5.5 그 다음에 굴림 24포인트로 설정하신 다음에 제목만 블록 잡으시고 굵게와 글머리 기호 설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수준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블록 설정하고 TAB 탭키 눌러 목록 수준 늘려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크기는 20포인트로 설정이 되니까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설정이 되니까요. 글머리 기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블록 설정하는 방법은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글자만 블록 잡아요. 글머리 기호는 블록 잡지 않고 컨트롤 드래그 등으로 블록 잡고 한꺼번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작업이 됐다면 슬라이드 쇼에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슬라이드 쇼 클릭하시면 자동 재생되고 아마 반복 재생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ESC 키 눌러 동영상이 중지됐고요. 다시 ESC 키 눌러 슬라이드 쇼를 마치십니다. 화면 클릭해서 확인해 보고요. 처음 슬라이드부터 F5키를 눌러
F5 누르셔서 클릭 하시면서 클릭 또는 ESC 키로 종료하시면 되세요. 쉬는 시간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F5키 눌러 확인하시고 자동 재생 잘 되는 것 같고요. 반복 재생도 끝까지 되는지 다시 끝까지 재생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의 작업을 2개의 예제로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예제의 텍스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원 위치 원상복귀 시키고 우리 설정하는 걸 한 번 더 해볼게요. 입력은 생략하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2개의 텍스트 박스로 나눠서 작업하지 말고 지금 하신 방법으로 하나의 텍스트 박스에 Shift Enter로 줄바꿈 하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 텍스트 박스 자체를 테두리에서 클릭하십니다. 그러신 다음 상단에서 굴림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글자 크기를 원래대로 28로 해볼게요. 28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 체크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굵게 적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굵게에 대한 적용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굵게에 대한 적용 해제하고 글머리 기호는 단락 그룹에서 하십니다. 굴림 28pt로 굵게는 해제한 상태로 줄 간격은 일단 1.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첫 번째 것으로 없음 다음에 있는 첫 번째 것으로 바꿔보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목록 수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클릭하셔도 돼요. 하나의 문단이라면 드래그 안 하셔도 되십니다. 목록 수준을 줄임. 네, 여기서 지금 글자 크기가 32pt로 지금 상당히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8pt로 해놓으셨어서 그래요. 네, 다시 하단에서 전기 공급원 부분도 클릭하시고 목록 수준을 다시 줄임으로 해볼게요. 네. 글자가 상당히 커지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입력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클릭 28pt로 기본 설정 값대로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있네요. 네, 두 줄을 한꺼번에 했으면 됐겠죠. 클릭 목록 수준을 줄임으로 바꿔주시면 글자 커집니다. 우선 입력을 일괄 다 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실 일은 굴림 클릭 엔터 굴림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 설정하십니다. 굴림보다 먼저 줄간격을 먼저 설정하셔도 돼요. 줄간격 1.5로 그 다음에 굴림 타이핑을 해서 넣어주시고 엔터까지 눌러주시고요. 24포인트로 수정해 주십니다. 24포인트로 수정. 순서상으로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입력하고 줄간격 설정을 먼저 하시고 글꼴과 크기 설정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목록 수준에 대해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 마찬가지로 컨트롤 글자부터 드래그.
컨트롤 누른 채로 첫 글자부터 드래그해서 두 개의 1수준, 첫 번째 수준의 내용은 진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굵게 클릭. 그러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적용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을 드래그해 블록 선택하십니다. 컨트롤 드래그로 위에 있는 내용 단락과 아래에 있는 단락을 컨트롤 드래그로 모두 선택하신 다음 여기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목록 수준을 늘려줍니다. 클릭. 단축키로는 TAB 탭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글꼴에 20포인트로 글꼴 설정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준에 대해서는 2단추만 한번 누르든지 탭키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미리 줄간격 설정과 굴림, 크기 설정 된 상태로 여기에 대해서는 탭키 누르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글머리 기호의 목록을 펼치신 다음 해당되는 기호를 찾아 이 기호죠? 찾아서 클릭해서 적용하십니다. 한꺼번에 일괄 적용이 되고요. 입력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여기서 Shift Enter, Shift Enter, Shift Enter 눌러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한글은 끝까지 쭉 이제 끝까지 채워서 쓰시고 이 부분이 맞다면 그대로 두고 맞지 않다면 텍스트 박스를 조절해서 맞춰주십니다. 또 작업으로는 텍스트 박스 위치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텍스트 박스 크기도 위치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봤는데요. 텍스트 입력 다 한 다음에 줄간격 먼저 조절하시고 글꼴, 크기 그 다음에는 목록 수준별로 선택하셔서 목록 수준 설정과 글머리 기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작업 안 하시더라도 아까 2부에서 저장하신 대로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겠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PDF 문제 파일 열어볼게요.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려 슬라이드 4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에 대한 배점은 80점으로 표 슬라이드 작업입니다. 표 슬라이드 뿐 아니라 좌측에 있는 도형과 상단에 있는 도형도 함께 처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도형 작업,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도형 작업에 대해 보시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끝내려고 합니다. 표 슬라이드는 다음번 수업, 4회차 수업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런 그라데이션 도형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장은 최소화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는 지금 현재 4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도형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4번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표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표 삽입하고 도형해 볼게요. 표 삽입 클릭하십니다. 표 삽입 단추를 클릭.
네, 행과 열의 개수를 3, 3으로 확인까지 클릭해 볼게요. 표 삽입에서 열 개수 3, 행 개수 3으로 확인 누르시고 표의 높이 조절은 하단의 동그란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또 폭 조절은 좌우 동그란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주십니다. 표 위치는 이 기준으로 이렇게 넓은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 이동뿐 아니라 높이 조절도 함께 고려해서 설정을 하십니다. 왼쪽에다가 도형을 넣으며 그라데이션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크기 어느 정도 맞춰 놓으셨다면은 여기에서 삽입 메뉴 누르십니다. 도형 클릭하시고 사용할 도형 찾아볼게요. 순서도에서 지연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작업할 때 도형의 선없음 설정을 하신 후 기본 도형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얀색의 선없음 도형, 노란색의 선 없는 도형이 기본 도형으로, 지금 선택은 안 되죠.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작업이니까요. 그 다음 그룹 설정에서 전체적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4번 슬라이드에서도 테두리가 없는, 선이 없는 같은 색의 도형이 항상 그려지게 돼요. 근데 4번 슬라이드부터는 또 도형의 선,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클릭하셔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윤곽선을 검은 선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라데이션 설정, 도형 채우기에서 하십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선택, 다시 도형 채우기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 선형 아래쪽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라데이션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형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됐고요. 좌우 대칭 작업 필요하겠습니다. 네, 글자를 써볼게요. 구동원 썼는데요. 테두리 클릭하고 글자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네. 출력 형태와 똑같이 글꼴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 이 도형에 대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상단 회전 누르시고 좌우 대칭 클릭하실게요. 좌우 대칭 하면은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회전 시
상하 대칭하면은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그 점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전, 좌우 대칭은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두리 검은색 선으로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 또한 검은 글씨인지 흰 글씨인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하셨는데 좀 더 진한 색을 원한다면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상을 선택을 먼저 해주십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중에 밝은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출제된 이 출력 형태와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설정을 상세하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고, 시간이 있다면은 도형 스타일을 눌러 도형 스타일, 오른쪽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선형이면서 선형 아래쪽으로, 선형 아래쪽 설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색상을 흰색으로, 중지점 중에 세 번째 중지점을 연두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강하게 설정이 돼요. 또 시작하는 첫 번째 중지점 색상도 클릭해서 선명한 색으로 하시게 되시면 문제에 출제된 것과 조금 더 비슷한 그라데이션 유형을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형이면서 선형 아래쪽으로, 위에 있는 첫 번째 중지점의 색상 진한 것으로, 그 다음 중간 중지점 색상을 중간, 맨 밑에 이 마지막 중지점이 흰색이어야 격차가 있는 색상 설정이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슬라이드 작업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그라데이션 설정에 있어 종류와 방향, 그 다음에 중지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해당 중지점을 각각 선택하고 해당 중지점의 색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색으로 표현했는데요.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클릭해서 X로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2가지만 쓰셔도 돼요. 색상 하나, 그 다음 색 하셔도 되십니다. 2개의 중지점으로 충분히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을 눌러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방사형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것으로,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서 세 번째 것으로 하시면 선형은 유지되어 있고요. 누르셔서 선형 아래쪽, 그 다음에 마지막 중지점을 흰색으로, 이렇게 여러 번 처리를 해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중지점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설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연습한 표를 넣거나 다음 그라데이션 도형 넣은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은 저장을 하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서 X 누르시고 저장 안함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2에서 표, 또 문제 1에서도 표 작업, 2개의 예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